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지역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지난 1일부터 외곽 지역의 택시요금 복합 할증제를 폐지하거나 할증 요율을 낮췄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복합 할증제 개편 전보다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심곡 바다부채길 입구에 서 있던 택시를 타고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선크루즈 리조트로 이동해봤습니다. 3km가량 운행한 택시 미터기에 나온 요금은 4,500원. 5개 지역은 복합할증 요율이 45%에서 25%로 축소되면서 요금이 1,000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릉 외곽에서 운영되던 택시요금 복합할증제가 폐지 또는 축소되면서 택시 기사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서는 왕복 손님을 받기 어렵고 짧은 구간 운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합할증제 개편 이후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손님이 콜을 불러갖고 넘어와도 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받아봤자 어차피 빈 차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택시 기사들은 개편된 복합할증제로는 외곽 지역 운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영업을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강릉과 정동진이 약 한 20km 떨어진 변방이 아닙니까? 변방 지역에서 이 지역 좁은 데서 이 특별한 이 할증을 제도를 안 해준다면은 택시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강릉시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복합할증제 요금 민원과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택시 요금이 인상된 것을 계기로 저희가 복합할증을 개선하는 용역을 수행했고, 그리고 용역에서 어떤 그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어떤 택시의 경영 확인 이런 것을 통해서 강릉시는 지난 1일부터 민원 해소를 위해 주문진과 강동면 구간은 복합할증제를 없애고 5개면 구간은 할증 요율을 낮췄지만 택시 운행 감소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관을 짤 때 쓰던 우리나라 최고 품질의 소나무 황장목을 아십니까? 이 금강송이란 일제시대 명칭으로 알려져 왔는데 황장목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행사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황구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줄기를 뻗어 하늘을 향한 소나무들이 산책로 주위로 펼쳐져 있습니다. 두꺼운 껍질과 단단한 재질에다 속살이 누렇다고 하여 황장목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조선시대 임금의 관을 짤 때 쓰던 최고 품질의 소나무들입니다. 금강송이란 명칭이 더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제시대 때 황장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강송이라는 말은 일제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일제의 잔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 명칭인 황장목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고. 왕의 나무, 황장목을 널리 알리기 위한 걷기 축제가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궂은 날씨에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황장목의 유래를 알아갑니다. 똑같은 나무가 이름이 달리 부르는 걸 몰랐거든요. 여기 와서 새로 알게 돼가지고 알고요. 황장금표를 여기 많이 왔는데 처음 봤어요. 조선시대에는 황장목이 자라는 강원과 경북 등 전국 60곳 산의 입산을 통제하고 황장금표라는 경고문을 표시해 주민들의 벌채를 엄격히 금지했는데 치악산은 유일하게 황장금표가 3군데나 있는 특별한 황장목 서식지였습니다. 한 산에 황장금표가 3개 설치된 곳은 치악산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황장목 숲길을 전국적인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브랜드 길로 황장목의 정확한 유래를 알리기 위한 치악산 황장목 숲길 걷기 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 세계 철인들이 참가하는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대회가 오늘 춘천 송암 레포츠타운 일대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스파르탄 레이스는 달리기와 등산을 비롯해 언덕과 나무, 진흙과 가시철조망 등 장애물을 통과하는 장애물 경기로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60여 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종목은 스플린트 6.7km와 슈퍼 13km이며 30개국 5,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차 없는 거리 기후변화 체험 행사가 원일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늘 정오부터 6시간 동안 원일로 지하상가 사거리에서 강원 가명 구간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기후변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주 지역 자체 발생 미세먼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많은 수송부문 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참여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내 위험물 시설의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중에 위험물 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합니다. 단속 대상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 저장하는 도내 6,200여 개 업체로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서를 비치했는지,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저장 취급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단속합니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와 위험물 취급자가 많은 공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속초시의 대표 교량인 설악대교가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정비됩니다. 속초시는 오는 9월까지 10억여 원을 들여 도장이 벗겨지고 변색된 설악대교를 보수해 미관을 개선하고 내구성을 보강합니다. 설악대교의 도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12억 원을 들여 야간 경관 조명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강원랜드가 옛 정선군 고안읍 사무소에 하이원 사회공원센터를 건립합니다. 폐광 지역 상생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65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하이원 사회공원센터에는 업무와 휴양 문화, 공공 편의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지난 1973년 준공된 옛 고안읍 사무소는 2008년 읍사무소 신축 이전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